나이가 들다 보니까 몸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죠. 커피 믹스보다 이런 라떼로 이 추운 날 아침을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음영 방식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줄무늬 방식은 스코프의 위치를 덴트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곳에 놓고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덴트로부터 작업자의 눈도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작업을 할 수 있죠. 작업의 편의성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줄무늬 방식이 사이드 쪽 작업을 할 때 보다 유리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기도 한데요. 음영 방식은 이제 마무리를 할 때 라이트의 위치가 극도의 완성도를 추구하기 위해서 아주 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낮아져야 되죠. 뭐 진입 방향에 따라서 그런 라이트의 위치가 상당히 이제 불편해지는 경우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자세도 이제 위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게 아니라 막 눈을 낮춰서 측면에서 이렇게 작업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줄무늬 방식도 가까운 곳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뭐 멀리 놓고 마무리하고 작업자의 눈도 가까운 곳에서 보다가 이제 좀 먼 곳에서 마무리하고 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그 거리의 정도가 차이가 많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블렌딩이라는 기술을 좀 부연을 하자면 음영 방식에서 멀리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자가 이제 멀어지어야 이제 정밀한 완성도를 추구할 수 있다 보니까 멀리서 이렇게 작업을 하기가 불편해지죠. 그래서 이제 탭다운 연장봉이라는 걸 써서 이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펀칭을 하기 용이하게끔 하다가 또 그마저도 불편하고 또 더 멀리서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직접 망치를 가지고 직접 때리는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온 기술입니다. 탭다운을 그냥 망치로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개념이었던 것이 이제 블렌딩이라는 개념이 또 추가가 됩니다. 이게 이제 블렌딩은 뭐냐면 숨긴다, 감춘다, 섞는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높고 낮은 부분을 때리는 것만으로 이렇게 평탄화시키는 개념이 돼버리죠. 어쨌든 이렇게 발전해 온 기술인데 줄무늬 방식은 이제 비교적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보니까 굳이 뭐 탭다운 연장봉이랄까 뭐 아니면 망치로 직접 때린달까 이런 게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탭다운을 하더라도 그냥 망치 펀치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리에서 작업이 가능하고요. 또 블렌딩을 하더라도 이 블렌딩의 개념을 알면은 펀치로도 블렌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해머 블렌딩이라는 기술을 필요를 하지 않을 수 있죠. 음영 방식의 특성 때문에 이제 발전한 기술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줄무늬를 쓰시면서 가까운 곳에서 작업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망치로 때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진짜 뭔가를 잘 모르시고 이렇게 그냥 해머 블렌딩이라는 기술 뭐 이렇게 좀 나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흉내내기 정도로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연출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줄무늬 방식에서는 이제 해머 블렌딩을 활용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굳이 필요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 펀칭으로도 블렌딩이 가능하니까요. 줄무늬 방식은 이게 줄무늬의 굵기에 따라서 이렇게 좀 끊어지죠. 음영 방식 같은 경우는 딱 비추었을 때 이게 직관적으로 그냥 흐름이 아날로그식으로 보이는 것에 비교해서 줄무늬 방식은 이렇게 검은 선, 흰 선으로 이렇게 끊어지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에 고정된 시선을 가지고서는 이 변화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을 움직이면서 줄무늬가 같이 따라 움직이면서 그 흐름을 읽어주는 게 필요한데 어쨌든 이 블렌딩을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블렌딩을 할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보면서 이제 탭다운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사실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줄무늬 방식이 이제 그런 검은선 흰선의 어떤 디지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음영 방식은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줄무늬도 이제 굵기에 따라서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 거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이제 비교적 이 가는 줄무늬를 쓰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다 가까운 곳에서 작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이제 이 각도라든가 이런 이 거리의 변화를 주기가 좀 더 편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멀리 놓고 작업을 하면 한번 옮기려면 또 가서 또 틀고 옮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사실은 있습니다. 덴트의 형태에 따라서 이게 라이트의 위치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요. 줄무늬 방식은 높은 각도에서 이렇게 각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보이는 것이 다르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영 방식은 이 형태에 따라서 일자 같은 경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비춰야 되는 뭐 그런 특성이 있는데 줄무늬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상태에서 이렇게 놓느냐에 따라서 텐트의 형태를 보다 더 잘 보이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사실은 있죠.
뭐 이런저런 차이들이 사실은 있어서 뭐 일일이 다 설명을 하려면 너무 많아지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뭐 대략 이 정도로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내 시장에서는 줄무늬 방식이 보다 편한 자세, 편한 위치, 편한 거리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작업자의 위치도 텐트로부터 이렇게 보다 가까울 수 있고 또 스코프의 위치도 보다 가까울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는 것으로 줄무늬의 장점을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음영 방식이 나쁘다는 말씀 아닙니다. 어쨌든 줄무늬와 음영 방식은 장단점이 상호 보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두 가지의 장점을 다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늘 주장해오고 있는 것이니만큼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내용이 길어져서 부담스러운데 음영 기술자분들이 줄무늬 방식을 이렇게 보시면서 너무 어지럽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면 살짝 눈이 어지러워지는 초보자들 경우에 특히 그렇죠. 살짝 어지러워지는 현상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보는 개념이나 이제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영 방식 기술자분들은 이제 빛의 직진성을 이용해서 생기는 그림자를 통해서 이렇게 높낮이를 판단하시게 되는데 줄무늬 방식은 그 음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형상, 모양, 형태를 보고 복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고요. 줄무늬 방식은 어쨌든 전체적인 이 형태를 보는 방식인데 이 줄무늬 이 라인에서 그 음영을 찾으려고 하시면 한마디로 이제 애초에 접근 방법 자체가 잘못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아예 다른 방식이다라는 점 좀 알고 보시면 그런 어지럽다는 표현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다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